사건 번호는 2024 타경 49,894번이고요.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있어요. 김포시 서울하고 좀 근접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주소는 장기동 809-42번지. 이 토지 건물의 현황을 보면 지금 지목이 대, 지목이 도로 이렇게 세트로 같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물건이 가장 이상적인 물건입니다.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도로가 좀 이렇게 개인 사도를 많이 끼고 있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도로에 대한 지분이 없으면 조금 찝찝하기는 하죠. 뭐 사용할 수 있다곤 하더라도 뭐가 찝찝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은 이렇게 분부지와 도로가 같이 나온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의 면적도 74평이니까 그렇게 작진 않아요. 지금 이게 1층, 2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아마 한 층당 30평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30평이 넘어가겠죠. 면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토지 면적이 지금 전체 면적이 347평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안 되고 이 밑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예, 소재지 여기 대에 나와 있는 174평이 이제 본부지가 되는 겁니다. 174평이 우리가 쓰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174평에 지금 건물의 면적이 74평이었잖아요. 그럼 100평 이상을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이 단독주택을 거주하는 목적이 이제 또 마당도 넓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주하는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가는 10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됐어요. 이 지역이 예전에 거래 사례를 보니까 한 8억, 9억, 10억도 거래됐던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예, 감정평가가 10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최저가는 이제 반가격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4억 9천, 한 5억 정도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5억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4월 22일이에요. 한 20일 정도 남았네요.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장 임장도 한번 가 보시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진을 먼저 한번 좀 볼게요. 내부 사진을. 네, 여기는 지금 주소가 나와 있는 부분을 찍은 거고요. 건물의 전면입니다. 전면. 건물의 전면인데 이게 사진으로 보면 마당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는데요. 이따가 위성 지도로 보면 마당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건물은 1층, 2층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아마 건물의 면적이 74평이니까 층당 35평, 37평, 층당 한 37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좁은 집은 아니죠. 마당도 넓고 괜찮습니다. 네, 별마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당도 잔디로 되어 있어요. 잔디. 혹시 지금 여기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런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잔디 있는 집에서. 저도 이런 잔디 있는 집에서 살아보진 않았는데 이런 잔디가 관리가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관리가. 그래서 경매 정보지상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더라도 현장을 가보면 이 잔디가 관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한 케이스가 보통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현장 한번 가보시면 이 잔디 관리 상태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잔디 있는 집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잔디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보긴 했거든요. 잔디 관리가 좀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농사도 짓네요. 농사도. 마당에서 이렇게 밭도 매는 모습이에요. 농사도 짓죠. 그리고 건물의 이제 전면이에요. 건물 외벽은 벽돌로 지은 집 같아요. 예, 제가 봐도 건물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외관 컨디션도 그렇고 괜찮아 보여요. 2층에는 이제 이렇게 테라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관은 아마 이쪽이 다 현관으로 보이고 아마 이 안에 보니까 중문이 있는 것 같아요. 중문이 이 중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현관문의 입구를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도로. 이 도로의 지분도 지금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도로의 지분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도로를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반대편 방향 여기는 건물의 전면 이렇게가 지금 이 땅인 것 같아요. 이렇게가 이 앞에가 마당으로 쓰고 있는 거고 이게 뒤에가 이제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 이렇게 세트입니다. 마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후면이네요. 건물의 후면은 옹벽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옹벽도 살짝 낮게 되어 있고 건물의 뒷면을 보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죠. 그죠? 이쪽은 창고로 들어가는 문인 것 같아요. 창고로 들어가는 문인 것 같고 샤시도 다 이렇게 하이 샤시로 되어 있죠. 네, 하이 샤시로 되어 있고요. 여기 2층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전면. 지금 여기는 제시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건물의 후면이 나오는 거고요. 저 멀리 보면 여기 아파트도 이렇게 보이죠. 예. 도심 인접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도심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어요. 도로이고요. 그리고 매각 물건 여기가 본부지고요. 이 앞에 도로는 지금 지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분으로 나와 있어요. 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주변이 다 농경지잖아요. 주변이 다 농경지로 되어 있고 이쪽만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지금 그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데입니다. 취락지구는 농경지 중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라고 하는데요.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다 보니까 취락지구가 일반적인 이런 그 시골 땅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나가고 비싸죠. 가치가 있는 땅이죠. 취락지구가. 네, 취락지구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층, 2층 도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부적인 도면은 감정평가서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네요. 세부적인 도면이 감정평가서에 안 나오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도면이 현재 안 나왔잖아요. 도면이. 감정평가서에 도면이 안 나오면 그 세움터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시의 건물로는 발코니와 보일러가 있는데 전부 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내용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용은 없는데 이제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2016년 7월 11일로 나오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4년 12월 3일로 나와요. 이 임차인의 전입이 2010년 11월 7일이고 확정일자가 2010년 11월 16일이니까 이번에 이분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시점은 2010년 11월 18일이 되겠죠. 그죠? 18일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분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이분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배당 신청을 해야 되겠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4년 12월 3일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 신청도 했습니다. 11월 8일 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분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2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보증금 8천만 원, 1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데 1층에 거주하시는 분은 2020년도에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분은 배당을 전혀 못 받아요. 네, 대항력도 없으니까 뭐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은 없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은 아마 이제 우리 낙찰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빼고 그리고 이분이 우선으로 배당을 받아 가기 때문에 이 8천만 원은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또 비고란이 이렇게 있는데요. 1차가 보면 7천만 원이었고 확정일자도 받아 있어요. 2차도 2014년도입니다. 확정일자가. 이렇게 되면 7천만 원의 우선 변제는 2010년 11월 18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증액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5일 주간이 되겠죠. 근데 2014년 11월 5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분은 8천만 원은 전액 다 배당을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증액하고 나서의 금액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증액하고 나서의 우선 변제 시점도. 근데 이 사람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다 전액 배당 받아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건물의 등기는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요. 2016년 7월 11일이죠. 네, 2016년 7월 11일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전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고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예요. 이런 가압류는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거죠. 이 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처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좀 따져봐야 되는데 가처분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건물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강제 경매잖아요. 그죠? 강제 경매. 강제 경매 주식회사 이땡땡이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얘도 무잉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근저당권 설정자가 2억 5,800, 그 다음에 1억 9,800이 채권 최고액이잖아요. 채권 최고액인데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해 볼게요. 이 금액의 두 개의 금액을
더해보면 4억 5,600이 나오죠. 4억 5,600이 나오고, 그리고 이분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죠. 8천이. 그래서 더하기 8천만 원 더하기 7,200 더하면 되겠죠. 5억 3,600. 지금 최저가가 이 금액이잖아요. 4억 9,200. 근데 이 금액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비용 빼고 저 가압류권자는 안분 배당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한 5억 6천만 넘기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최저가로 낙찰을 받으려고 했다면 얘는 아마 무잉여로 낙찰 받았고 나서도 기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왜냐면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압류권자가 이분보다는 배당을 먼저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압류권자들은 안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분이 1억만 배당을 받아가면 낙찰자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이분이 배당을 전혀 못 받으면 이제 무잉여로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략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낙찰을 받고 나서도 무잉여로 기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입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를 제가 지금 질문을 다 보고 있는데 질문은 제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 그 토라님이 얘기하신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순순히 나갈까요?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 순순히 나가야지 어쩌겠어요. 예. 순순히 안 나가더라도 어차피 법은 우리 편이니까 나중에 배당기일 이후로, 그러니까 배당 기일부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받아주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하고 협의 안 되면 이제 강제집행 수순 밟으면 되는데, 보통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협의됩니다. 거의 다 협의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명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꼭 스텝을 밟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물건의 이제 위치를 좀 볼게요. 위치를 보니까 이래요. 그죠? 김포랑 가까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가 이제 김포시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바로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김포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서울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서울하고도 가깝고, 일산대교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일산 나오고,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전원 생활을 하는 거죠. 넓은 땅을 소유를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위성으로 보니까 지금 위성이 좀 밀린 것 같은데 경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토지 상당히 넓잖아요. 앞에 마당도 넓고 지금 이쪽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밭으로 농사 짓고, 이쪽은 지금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고요. 집은 이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도로는 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도 지분으로 나와 있어서 사용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면 바로 이게 4차선 도로변이 있고, 도심까지 가기에도 상당히 편하죠. 이 아파트 단지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여기 메가커피도 있고, 여기 뭐 추어탕도 있고, 먹을 데도 많죠. 이렇게.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하고도 접근성도 괜찮죠. 김포 하면은 접근성도 괜찮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 위치도. 지적 편집도를 잠깐 볼게요. 지적 편집도를 보면 지금 이거 다 녹지예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그러니까 이런 데를 지금 이게 절대 농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네모나게 정확하게 잘려 있는 농지들은 절대 농지라 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이제 취락지구라고 해가지고요. 농경지 일부를 이 농경을 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줘요. 그럼 그 취락지구는 이제 그 건폐율도 한 60%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아무튼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매각 사례 한번 볼게요. 매각 사례. 이 근처 매각 사례 볼게요. 지금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이 2020년도에 8억 3천만 원에 이분이 매매를 했던 거예요. 2020년도에 8억 3천. 그리고 이 밑으로 좀만 내려가면 2021년 5월 달에 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도 있어요. 얘 대지 면적이 177평. 오늘 저희가 보는 물건과 비슷하죠. 9억까지도 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대지 185평에 7억 5,200만 원 거래가 됐었네요. 이게 위치가 제일 좋네요. 이게 위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로드뷰 볼까요? 얘는 어떤 집인지. 근데 이거는 거의 땅값이네요. 땅값.
거의 땅값이고 이렇게 허르스만 이거 집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창고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거의 집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땅값으로 거래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7억 5,200만 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으니까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집은 이 집인데 지금 최저가가 5억 정도죠. 5억 정도니까 괜찮죠. 금액대로는. 네, 금액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권리상의 특별한 하자는 없는데 제가 이거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일단 김포시에 위치해 있고요. 입지는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8천만 원은 이제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잉여 기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채권 금액을 대략 계산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 실거래가는 8억에서 9억 정도. 오늘 검토하는 주택은 5억부터 시작하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면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에 대한 아마 수요가 예전만은 못할 거예요. 단독주택의 수요가 이제 예전만 못하긴 한데 그래도 금액만 맞는다면 아직은 뭐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수요층은 꾸준히 있으니까 거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